안녕하세요. 헤어닥터 영원쌤입니다.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살던 사람이 40년, 50년 함께 살다가 먼저 떠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프지요. 저 역시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내가 먼저인지 상대가 먼저인지 부부가 평생 함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먼저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 중에 가장 포인트가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우리 고객님 중에요, 아버님하고 50년을 함께 살다가 아버님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니 상속이 걸린 것이에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빌라도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상속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재산은 아드님에게도 가겠죠. 또한 아내인 부인에게도 가겠죠. 하지만 재산 가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죽은 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혼자 쓸쓸하게 있는 동안 아드님과 며느님과 따님 모두 누구에게 재산이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님하고 따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법무사 사무실을 갔나 봅니다. 상속권 때문에 가셨나 보죠. 상속권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갔는데 법무사님께서 상속권에 대해서 의논을 해보니 법무사님께서요, 많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머니, 저도 자식이고 저도 아들이고 저도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어르신에게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어머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재산을 아드님에게 명의를 주다 보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길래 어머님이 오래 살 수도 있고 아드님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어머님은 오래 살 수 있고 반대로 아드님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모든 재산이 아들 앞으로 돼 있는 것은 당연히 며느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어머님은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할 것입니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신다는 보장만 있더라면 아드님에게 해주셔도 되지만, 인생사라는 것이 어디 생명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법무사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님은 부모님 재산 다 팔아서 정말 50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정말 손주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요. 어머님, 제가 잘해드릴게요. 우리 큰 집에 사서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해서 어머님도 설레이는 기분으로 그러마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오고 난 후에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큰 집을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셔서, 어머니, 나 혼자 살랜다. 있는 거 팔아서 나 혼자 쓰고 또 작은 집 사서 내가 죽을 때 이거 팔아서 병원비 쓰면서 살랜다 라고 하셔서 큰 집을 팔아서 정말 20평대 아파트로 옮기셨습니다. 또한 명의 역시도 어머님 앞으로 해놓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님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고 재산 팔아서 아들, 딸들에게 정말 조금씩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눠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꿈에 부풀던 40평 이상의 50평짜리 아파트가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아들, 며느리가 실망을 하셨나 봅니다. 정말 꿈에 부푼 생각으로 50평대 아파트로 갈까 40평대 아파트로 방 4개짜리로 가서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참 좋을 것이다 라고 꿈에 부풀었는데, 덜썩 어머님께서 아드님과 의논을 하면서 집 팔아서 나 혼자 살랜다 라고 했더니 어머님은 마음속으로 미안하기도 하죠. 자식에게 같이 합치기로 했는데 합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후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마음이 좋은 아들과 며느리는 엄마, 아빠를 이해하겠지만 또한 마음이 조금은 응어리가 있겠죠. 그러던 중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에게 올 수 있던 그 큰 재산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는 조건으로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는데요, 얼마나 서운한지 며느리가 한 번도 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또한 전화도 안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합치질 않았길 천만다행입니다. 어머님, 아들 며느리하고 안 살길 천만다행입니다. 그거 줬더랬으면 어머님 쫓겨났을 거예요 라고 제가 의안을 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더라고요. 섭섭하지만
아들만 왔다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가 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던 며느님은 얼마나 섭섭한지 한 번도 안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속하기 전에는 맛있는 거 사서 보내고 세제 사서 보내고 어머니 어디 불편한 거 없으세요? 라고 안부 전화 하더니 상속이 하나도 안 가고 어머니 혼자 나 혼자 돈은 통장에 넣어놓고 나 혼자 쓸랜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 어머님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은 후에는요, 며느리가 전화도 안 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영원쌤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며느리도 계실 것이고 아버님이 계실 것이고 또한 아드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아니겠지 하지만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저는 정말 살아있는 책 한 권을 읽는 것 같아요. 꼭 책을 읽어서가 독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 그분의 인생사에 평생에 담긴 책 한 권을 읽는다라는 생각으로 그분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거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영상에 담아 놓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정리를 조금씩 해야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나이가 먹다 보면 깜빡 할 때도 있듯이 미리미리 마음을 정해놓고 나의 재산은 나의 것이다. 그래, 아들 며느리가 나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은 내 것이구나 라고 꼭 움켜쥐면서, 그렇다고 100% 움켜쥐면 안 되겠죠. 조금 베풀면서 아들 며느리도 좀 챙겨줘 가면서, 많을 땐 챙겨줄 거 있지만 또 없을 때는 줄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지만 작은 사랑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모도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고 자식 또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겠죠. 자식은 부모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자식 있는 분은 정말 한라산보다 높은 걱정 근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가면 다칠까, 안 들어오면 어디 뭔 일이 있을까, 혹시 눈에 안 보이면 어디 아프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날밤 새는 부모님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함께 살던, 50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분께서 돌아가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섭섭함, 또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상속에 대한 아픔, 또 자식과 며느리와의 갈등, 딸과의, 형제들과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고통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좋은 날만 되세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